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시즌2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누군가는 탈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대상이 바로 새로운 지원자들이 아니라 원년 멤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블랙퀸즈를 둘러싼 분위기는 우리가 기대했던 감동의 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지만 훨씬 더 날카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즌2 제작 확정과 동시에 새로운 선수 모집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팀 내부에서는 이미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원년 멤버들은 당연히 다시 나오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즌1은 도전의 무대였고 실수조차 성장으로 받아들여지던 시간이었다면 시즌2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결과가 먼저입니다. 이미 한 번 경험했고 이미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처음이라서라는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경쟁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블랙퀸즈는 처음부터 장난처럼 만들어진 팀이 아닙니다. 실제 스포츠 경쟁력을 증명하려는 프로젝트였고, 그렇기 때문에 시즌2에서는 더 냉정한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이름이 아니라 실력과 역할이 기준이 되는 시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만약 새로운 지원자 중에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안정적인 선수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원년 멤버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라 오히려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팀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성장했는지, 누가 한계를 드러냈는지, 누가 다음 시즌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인지, 이 모든 기준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이는 단순한 복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선택받아야 하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쪽이 바로 우리가 가장 애정을 쏟았던 원년 멤버들이라는 점이 지금 팬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시즌2에서 모든 원년 멤버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탈락이 현실이 될까요? 지금부터 대한체육 소식이 그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이 채널을 더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즌 이를 둘러싼 진짜 긴장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가장 큰 압박을 받는 쪽은 새로운 지원자가 아니라 이미 한번 무대를 경험한 원년 멤버들이라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하지만 매우 냉정합니다. 시즌 1에서는 모두가 처음이었습니다. 낯선 종목에 도전하는 입장이었고 실수는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시즌 2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원년 멤버들은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닙니다. 이미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약점을 모두 보여준 선수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제 기대받는 선수이자 동시에 검증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도전자는 가능성으로 평가받지만 경험자는 결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시즌 1에서 괜찮아 처음이니까 라는 말이 통했다면 시즌 2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나아졌는데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모든 원년 멤버들에게 똑같이 던져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내부 분위기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훈련 강도가 올라가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시선이 달라지고 감독의 눈길이 머무는 대상이 바뀌는 순간
선수들은 누구보다 먼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비교입니다. 시즌 1에서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있었지만 시즌 2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에이스 후보로 평가받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가설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작진이 시즌 2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쟁 구도를 강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훈련 과정에서 일부 포지션을 공개 경쟁 형태로 바꾸거나 내부 평가 결과를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추가된다면 원년 멤버들의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기준입니다. 단순한 경기력뿐만 아니라 팀 분위기, 리더십, 카메라 존재감까지 함께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어떤 선수는 실력 이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선수는 기대보다 더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시즌 2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결국 이번 시즌에서 원년 멤버들은 두 가지 싸움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지원자들과의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형성된 자신의 이미지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싸움 중에서 더 어려운 것은 어쩌면 후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 퀸즈 내부에서 흐르는 이 긴장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누군가는 앞서가고 있고 누군가는 조금씩 밀려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 압박 속에서 과연 누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흔들리게 될 것인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경쟁이 실제로 어떻게 폭발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선수가 가장 먼저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즌 2에서 가장 치열하게 폭발할 수 있는 핵심 구도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포지션 경쟁,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생존 전쟁입니다. 야구는 감정이 아니라 자리로 말하는 스포츠입니다. 한 포지션에는 한 명만 설 수 있고 누군가가 들어오면 반드시 누군가는 밀려나야 합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시즌 1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의 선수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력이 부족한 선수를 먼저 떠올리겠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는 선수는 바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선수, 즉 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확실하게 기억되는 강점도 부족한 선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비는 안정적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바꾸는 장면이 부족한 선수. 타격은 나쁘지 않지만 경기 흐름을 뒤집는 임팩트가 부족한 선수. 항상 성실하지만 팀의 중심으로 평가받지는 못하는 선수. 이런 유형은 시즌 1에서는 팀을 유지하는 중요한 자원이었을 수 있지만 시즌 2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대체 가능한 자원이라는 시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가설이 등장합니다. 만약 새로운 지원자 중에서 기존 선수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강한 임팩트를 가진 선수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비교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실력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즌 2에서는 장면을 만드는 능력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능이라는 특성상 결정적인 순간에 분위기를 바꾸는 플레이, 팀을 끌어올리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까지 모두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경기력과 함께 서사까지 경쟁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제작진이 특정 포지션에 대해 공개 경쟁을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포지션의 선수 두 명을 놓고 연습 경기에서 직접 비교하는 장면이 연출된다면 그 긴장감은 단순한 스포츠 경쟁을 넘어서는 드라마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한 번 밀리는 순간 그 영향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보이지 않는 역할입니다. 팀에는 눈에 띄는 스타 플레이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유지하는 선수, 꾸준함으로 팀을 받쳐주는 선수, 큰 실수 없이 흐름을 이어주는 선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즌 2가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즌 2의 포지션 경쟁은 단순한 실력 비교가 아닙니다. 대체 가능성, 임팩트, 성장 속도, 그리고 팀 내 역할까지 모두 얽힌 복합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한순간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팀은 안정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강한 임팩트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 누가 살아남고 누가 조용히 밀려나게 될 것인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선택이 단순한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방향성과 철학을 결정짓는 문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충격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시즌 2의 가장 민감한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쟁의 끝에서 결국 내려져야 할 단 하나의 결정, 바로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한 전력 보강의 문제가 아니라 블랙 퀸즈라는 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시즌 2는 두 가지 갈림길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즌 1의 감동과 서사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원년 멤버들을 중심으로 팀을 이어가면서 그들이 만들어온 이야기와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선택입니다. 이 경우 시청자들은 익숙한 얼굴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감정을 이어갈 수 있고 팀의 정체성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경쟁력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는다면 시즌 2는 단순한 반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동은 있지만 새로움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따라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선택은 훨씬 더 과감합니다. 팀의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하다면 원년 멤버라도 과감하게 재편하는 방향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등장하고 팀 전체의 속도와 수준이 한 단계 끌어올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정적인 충격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애정을 쌓아온 얼굴들이 사라지는 순간 그 여파는 단순한 탈락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가설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부 회의에서 이런 질문이 실제로 오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감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승리를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즌 2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들, 즉 단장과 감독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결정이 한 번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초반에는 원년 멤버들이 대부분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역할이 줄어들고 출전 기회가 달라지고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탈락은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드러나는 결과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팀의 중심처럼 보였던 선수 혹은 감정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선수가 흔들리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 파장은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즌 2는 단순히 더 강한 팀을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감정과 효율, 추억과 결과 사이에서 내려지는 냉정한 결정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조용하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 블랙 퀸즈는 어떤 팀으로 남게 될 것인가?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시즌 2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생존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누가 웃고 누가 눈물을 삼키게 될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즌 2에서 실제로 펼쳐질 수 있는 세 가지 생존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블랙 퀸즈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안정 유지형입니다. 이 경우 원년 멤버들의 대부분이 다시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시즌 1에서 만들어진 팀워크와 감동을 이어가고 그 위에 소폭의 보강만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팬들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방식이 시즌 2에서 얼마나 새로운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경쟁이 약해 보일 경우 프로그램 자체의 긴장도가 떨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부분 재편형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일부 원년 멤버들이 자리를 지키지만 동시에 새로운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약 40에서 50%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팀은 기존의 서사와 새로운 에너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내부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눈물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바로 대대적 재편형입니다. 팀의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하다면 원년 멤버 상당수가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시즌 2는 사실상 새로운 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경기력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시즌 1에서 쌓아온 감정과 연결성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시청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더해보겠습니다. 만약 시즌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탈락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팀의 중심처럼 보였던 인물이나 팬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선수가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순간 시즌 2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니라 한편의 생존 드라마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블랙 퀸즈의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동을 유지하는 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결과를 위해 냉정한 결정을 내리는 팀이 될 것인지. 이 질문은 더 이상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긴장됩니다.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만큼 모든 인물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원년 멤버든 새로운 지원자든 누구도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과연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대한 체육 소식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깊이 있는 스포츠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